라오스 골초 스님의 여자, 도로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라오스의 젊은 스님. 퍼뜩 그 모습이 연상이 잘 안되겠지만 이 욕쟁이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조선 사람의 고정관념이 박혀서 마치 파괴성처럼 보이며 뭐 저런 죽놈이 다 있어, 그런 생각으로 어지간히 호기로웠는지 차를 세우고 말았지. 혼사반 항아리 병원을 보러 갔다가 고장나는 바람에 정작 목적지는 둘러보지도 못한 채 죽을 고생만 하고 내려와서 이틀간 몸살을 하고 기어이 재도전하겠다고 나선 길인데, 폰사반 항아리 병원까지는 340km 중에서 대략 7-80km 정도 가는 시골 마을 어느 구멍가게 앞이었어요. 나중에 그 마을 이름을 알았는데 반투언이라는 마을이었죠. 참고로 라오스 말은 이상해서 이 이름이 뭐냐고 짜오 써냐하고 물으면 써린, 써마이라고 하는데, 써는 이름이란 말이고 딘이나 마이가 제 이름인 거지요. 마을 이름도 마찬가지라서 반투언이라고 하면 반은 마을이고 마을 이름은 정작 턴이라는 말인데, 비포장도로 새벽부터 운전을 해서 근 250km를 넘게 달렸으니 어지간히 지쳤고 목이라도 축이며 잠시 쉬어가려고 주위를 살피고 있던 참에 구멍가게와 담배를 피우는 스님이 눈에 들어왔으니 신기하고 호기로운 그 자리가 바로 명당이라는 생각에 차를 세웠지요. 그 길은 이미 한번 허탕을 치고 두 번째 걸음이라 거기서부터 길이 험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심리적으로 느긋했지만 거기 주저앉아서 하루를 머물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31살짜리 미모의 춤꾼, 그 골초인 젊은 스님과 스님을 찾아온, 나중에 알았지만 그 여자는 살풀이인지 성무인지 대단한 춤꾼이었는데, 그 춤에 홀려서 그날 거북은 강가에 있는 골초 스님의 아담한 사원에서 하루 머물게 되는데, 그 스님이 도로까지 나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자를 마중 나와 있었던 건데, 라오스 말로 빠이합이라고 하는데 마중을 뜻하거든요. 처음에는 가게 앞에서 얼쩡대며 담배를 피우는 스님을 보니 재미와 호기심이 생겨서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말을 걸었죠. 폰사반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냐? 한번 가본 길이고 외통수 길이니 다른 데로 빠질 데가 없지만 물었지요. 얼마나 더 가면 되느냐? 와이파이가 잡히는 지역이고 구글 맵을 보고 있었으니 그 골초 스님이 대충 이야기하는 것보다야 더 정확하겠지만 또 물었지요. 급기야 웃으면서 담배가 맛있느냐고 물었고, 라오스 담배냐? 어떤 담배냐? 그런 소리를 하면서 박하 담배를 한 대 얻어 피우기까지 했으니 그 구멍가게에서 음료수를 사서 나누어 마시면서 욕쟁이의 서툰 라오스 말과 둘 다가 서툰 영어로 골초 스님과 대화를 좀 했는데, 이 라오스는 영어가 참 더럽게 안 되거든요. 짜증날 정도인데 예전에 프랑스 지배를 받았고 또 지금은 중학교 4학년이 되어야 겨우 알파벳을 익히는 정도인데, 우리나라처럼 영어에 목숨 걸은 나라도 드물지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와서 집에서 가정부한테 현지어를 배워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도 있지요. 정작 밖에 나가니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태반인데, 가정부와 둘 사이에 생긴 그들만의 언어고, 이 욕쟁이야 가정부가 없이 혼자 사니 라오스 말을 익히기가 더 힘든데, 그 골초 스님도 영어가 그리 능통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대충 소통은 되었지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까올리 한국인이라니 그 골초 스님은 놀랍게도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면서 평택을 주워 섬기던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파괴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젊었지만 공부나 수행을 많이 한 듯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도 현명하고 어투가 차분하면서 절제되어 있었고 태도나 품성에서 묻어나는 기운이 골초 스님이라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얕잡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욕쟁이야 그 길이 그렇게 바쁜 길이 아니었죠. 폰사반까지는 비포장도로 340km인데 당일치기로 다녀온다는 건 무리고 어차피 1박 2일 여정을 각오했고, 그날 폰사반에 가서 항아리 병원을 먼저 보고 그쪽 게스트하우스에 자거나 아니면 가다가 마땅한 데서 자고 다음날 오전에 폰사반 항아리 병원을 둘러보고 내려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서 한껏 여유를 부리면서 골초 스님과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영양없는 이야기로 노닥거리며 음료수를 마시고 또 더 발전해서 캔 맥주를 권해서 마시면서 저런 작은 동산 넘어 10분쯤 가면 강가에 사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서 농담으로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내는 성조가 있어서 발음이 시원찮은데 내는 물론이란 말이죠. 재워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터라 마음은 굉장히 푸근했는데, 어디를 여행하든지 유적지나 관광지보다는 그곳의 사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볼거리라고 했는데, 이 욕쟁이는 거기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라
불교의식에서 행해지는 참으로 대단한 구경을 했지요. 일부러 날짜를 맞추고 찾아가서 하기 힘든 구경이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골초 스님과 그 가게 앞에서 한참 노닥거리니 폰사반 쪽으로 가는 시외 버스 한 대가 도착했는데, 라오스에서는 시골로 가는 버스는 출발 시간이야 정해져 있지만 길이 워낙 험하고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 시골 마을에 도착하는 시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 누구를 마중 나가면 일찌감치 나가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한참 노닥거린 다음에 도착한 시외 버스에서 딸랑 한 사람이 내렸는데 한눈에 봐도 상당히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지닌 미모 여성이었지요. 작은 손가방 하나 들고 조신하게 긴 치마를 입고, 라오스 사람들은 보통 정장에도 슬리퍼를 신는데 보기 드물게 검정색 구두를 신은 여자는 버스에서 내려서 골초 스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 비포장도로 흙먼지길에 사뿐히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합장하면서 스님께 머리를 3번이나 조아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해 보였는지 이 욕쟁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골초 스님한테 좀 무례했던 게 아닌가 뜨끔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여자에게 골초 스님은 놀랍게도 푸닝컨크이라면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주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나의 여자라는 이야기죠. 나이라는 소유격 조산에 들어간 여자인데 무슨 관계인지 참 아리송했지요. 골초 스님의 여자,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상당히 난해했는데 대놓고 물을 수도 없고, 골초 스님이 시키는 대로 여자를 성룡차에 태우고 골초 스님은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뒤에 따라오고 좁은 들판을 지나서 작은 동산을 넘어가니 사원이 크게 펼쳐져 있었고, 사원 중간에 큰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법당이나 큰 건물은 개울 앞에 있고 요사체나 화장실은 작은 나무 다리를 건너서 개울 건너에 있는 구조였는데, 그날 밤 굉장히 엄숙하고 대단한 불교의식을 목격했는데 한마디로 경이로운 장관이었지요. 정말 혼자서 보기 아깝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실감했는데, 중천에 보름달이 떠 있어서 무슨 보름날에 행하는 불교 행사인가 보다 그렇게 넘겨짚었는데, 그게 아니라 왕끝이라는 게 라오스 말로 생일을 말하는데, 아마도 그 사원의 창건일이나 중창불사 그런 자리였던 모양이었어요. 풍광이 좋은 절 구경을 돌아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저녁이 되자 법당에 촛불이 켜지고 스님들이 모이더니 작은 부처님,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듯이 모든 스님이 부처의 머리에 정화수를 붓는 행사가 먼저 있었고, 스님들이 경을 외우면서 법당을 돌기 시작했는데 법당문은 열려 있었고, 그 작은 마을에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절 입구에는 오토바이가 빼곡하게 서 있었고, 야단법석이란 말이 절에서 나온 말인데 정말 야단법석이었지요. 이 욕쟁이는 외국인이라고 골초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경을 외우면서 법당을 돌던 스님들이 법당에 둘러앉고, 욕쟁이도 거기에 염치불가고 끼어서 둘러앉았는데, 그 가운데 낮에 본 여자가 나타났지요. 하얀색 하늘하늘한 실크, 옷이라기보다는 천을 걸치고 나왔는데 속살이 훤히 비치는 게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었지요. 모든 조명은 다 꺼지고 법당에는 촛불 5개가 밝히고 있었고, 그게 성무인지 살풀이춤인지 모르겠는데 조지훈의 얇은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은 날일래라 그런 정도의 성물을 넘어서 가늘진 손가락, 손놀림으로 튕기는 흑공, 엄지발가락 2개로 감아서는 매끈한 종아리, 법당 밖의 그 많은 시선도 모두가 숨을 멎은 듯 조용했고, 다른 음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법당에 둘러앉은 좌중의 스님 중에서 큰 스님이 가끔 두드리는 바라 소리와 골초 스님이 한 번씩 두드리는 평경, 음악이라고는 고작 그것뿐인데 춤이나 예술의 경지를 넘어서 무대에서 관중을 의식하는 연출이나 공연이 아니고 사뿐사뿐 허공을 가르며 돌아서며 주저앉고 일어서는 춤에 가슴이 벅차며 소름이 쫙쫙 끼치면서 내가 홀린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소설로 쓰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쌈박할까 그런 생각이 불쑥 들던데, 아마도 1시간은 훌쩍 넘었을 것인데 마지막엔 여자가 춤에 녹아버리듯이, 아니 법당 마룻바닥에 스미듯이, 아니면 자저러지듯이 착 가라앉았는데, 스님들은 전부가 약속이나 한 듯이 목에 걸치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서 이마에 살짝 대었다가 법당 가운데 자저러진 여자의 몸을 덮어주는 걸로 의식이 끝났는데, 혹시 절명한 게 아닌가 싶어서 유심히 살폈더니 숨을 헐떡거리긴 하던데, 그 행사가 끝나고 밖에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시주님들이 가지고 온 음식, 맥주와 술, 삶은 고기로 푸짐한
밤하게 밤늦게까지 잔치를 벌이다가 내가 마시는 맥주에 라오가 뭔지 라오라면서 더 독한 술을 누군가 타주는데 그게 마약은 아닐 거고 그걸 몇 잔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법당 뒤 개울 건너 요사처의 객방이었는데 취중에 이 욕쟁이가 그 방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누가 둘러매고 옮겼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다음날 아침 공양으로 쌀국수 한 사발을 먹고 나니 골초 스님이 공양간으로 찾아와서 비엔티안으로 내려가면 나 이 여자를 좀 태워서 가라고 하던데 폰사반 항아리 평원을 보고 간다고 했더니 더 좋다고 하면서 동행하라고 해서 골초 스님의 여자를 동행해서 폰사반 항아리 평원을 들러 그녀가 원하는 학교, 그 여자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그 목적지까지 동행했던 짜릿한 이야기, 기어이 골초 스님의 여자를 낚아챈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전하기로 하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